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이 잇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안 지역사회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안흥진성과 백화산 등 이들 지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당진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돼 미라화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지만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에서 유통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공식품과 수산물, 튀김류 등 모두 52종을 검사했습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이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꾸러미는 당진 지역 독거노인과 시설 보호활동 등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태안 지역사회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곳들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태안 안흥진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훼손돼도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벽 700여 미터가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있어 출입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태안군과 주민들은 군 당국에 1970년대 강제 수용한 땅을 돌려달라며 반환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엔 태안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19,0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도 넣었는데 최근 결실을 맺었습니다. 권익위가 21일 현장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통제 50년 만에 개방을 결정한 겁니다. 이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안흥진성을 새로이 보수하고 새로운 문화재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 범위에 따라 철조망 등 보안시설은 오는 2025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새로 설치됩니다. 이 기간 태안군은 50억 원을 투입해 성벽 400m에 대한 보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재청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완전히 개방돼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우리의 귀중한 안흥진성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군민과 국민들께서 아름다운 안흥진성을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우리 태안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태안 백화산과 삭선리 일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축구장 104개 면적이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겁니다. 이후 주민들은 이곳에서 건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삭선리 훈련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 행위 등의 행위가 가능해져 군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완화되고 백화산과 삭선리는 2028년 이전까지 각각 군사시설 사용 여부와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검토될 예정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전 해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의 한 가정집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1일 오후 3시쯤 당진 송하급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집을 방문한 친척에 의해 발견됐으며 목을 맨 상태로 부패가 많이 진행돼 미라화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유통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공식품과 튀김류, 수산물 52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인공감미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구원은 시기별 다소비 식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이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22일 당진 삼동에서 열린 행사에서 충남방송과 당진시 복지재단, 당진 삼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나루 약과 등 당진 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포장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시설 보호 아동 등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주신 물품은 취약계층에 잘 던전해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눔 행사를 잘 홍보해 주셔서 다른 나눔이 계속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건드려 주신 LG 헬로비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과거부터 해녀들의 물질은 삶을 영위하는 행동이자 독특한 공동체의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데요.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나자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와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협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우리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비켜보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황색 실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앙선입니다. 이 선은 침범하는 것도 필요에 의한 추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또 다른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금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두 줄의 황색 선이 그려져 있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건데요. 이중 실선으로 그려진 중앙선 역시 절대로 넘어선 안 됩니다. 중앙선을 넘는 것은 운전자는 물론 다른 누군가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아산의 한 교차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교차로에는 주행 방향을 정해주는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려진 방향 표시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잘못 들어섰다면 돌아가더라도 우회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이 국내 연수를 간다고 한 뒤에 해외로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주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공무 연수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6년 전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부산으로 연수를 가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일본 대마도로 갔다는 제보를 최근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종합체육대회 5위 달성을 목표로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충남도 대표 선수단 1,200여 명은 정식 종목 47개와 시범 종목 2개의 종목 등 모든 종목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전국체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일간 목포 종합경기장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홍성군에서 생산된 대하와 흰다리 새우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홍성 대하와 흰다리 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남당항 축제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해 추가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글로벌 바비큐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군은 21일 회의를 열고 축제의 기본 계획과 더본코리아와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사흘간 홍주 읍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바비큐와 소시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봉면에 위치한 예당 관광지에 방문객 휴식 공간인 예당호 쉼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군은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쉼하우스 내부에 카페와 식물 전시실, 포토존 등을 조성했습니다. 쉼하우스는 예당호반 문화마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소득 사업 개발 등을 고려해 추진됐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와 문중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중 회장과 총무는 지난해 5월 당시 예비 후보자였던 A씨에게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기후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포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일기예보 체험과 기후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북카페, 포토존 등이 들어섰는데요. 센터는 일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문을 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 세입, 세출 등을 관리할 금고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재무구조 안전성과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두 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은행은 일반 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을, 하나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 13개를 관리하게 됩니다.